막연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선택을 유보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높아지는 전세 보증금 뿐입니다. 언제까지 임대인들에게 전세 보증금만 올려주다가 내 주거지를, 정주성의 가치를 침탈당할 건가요? 이제 그런 경험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그런 시기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 6억대의 전세를 거주하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8억 미만의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20평대라도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집에서 거주하는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서 생활 편의성을 찾기보다는 조금 고생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취득할 시기입니다. 지금의 조금 고생이 향후 3년 뒤, 5년 뒤에는 충분히 좋은 자산으로서, 충분히 좋은 복덩이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경험을 지금 축적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고 나서 엄청 큰 후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누구도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엇만 돌아오냐? 높아진 보증금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뒤로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겠죠. 내 생활권을 점차 침탈당하고 나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아니야, 나는 신축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 편하니까 신도시로 나가야지,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도시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주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편의성을 조금 내려놓고 좋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마지막 버스가 가려고 합니다. 8억 이하 서울 신축 10개 단지 소개해봐 드릴게요. 왜 8억 이하 신축 아파트냐라고 한다면 일단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9억이죠. 9억이라고 해서 꼭 9억을 꽉 채운 주택을 구입하나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상 주택 자체가 9억이기 때문에 9억 이하에서의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9억 이하 주택 중에서도 신축, 준신축 위주로 많은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8억 이하에서 있는 이런 신축 주택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보시고 이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택들이 가격대가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한다면 아직 9억까지의 한도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번 정도 그 전고점을 향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8억 이하 신축이 중요한 거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또한도 이런 매물들, 단지들을 카테고리화 한 다음에 이 매물의 시세들을 조금씩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괜찮은 단지의 동호수들은 되게 빨리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전세가 상승 때문에 매매로 내놨던 물건을 다시 한번 전세로 돌리면서 매매 물건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택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데 선택을 유보하고 계셨다면 지금 빨리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자, 서울의 신축 아파트, 이 키워드들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수요, 공급, 희소성, 가격. 자, 수요는 어떨까요? 계속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축 살다 보면 신축 가고 싶어요.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신축 살고 싶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신축 살고 싶어요. 아이가 어려도 신축 살고 싶습니다. 젊을수록 신축 선호도는 높아요. 왜냐? 주거 컨디션이란 거는 점차 가면 갈수록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 낙후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어떤가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 택지,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은 한정적인데 그 공급이 땅 때문도 있지만 이제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서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쨌든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허물고 다시 지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래도 갈 수 있지만 비싸게 못 파는 지역은 아무리 지어도 안 팔릴 게 뻔한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서 나중에라도 비싸게도 계속 팔릴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진행했던 단지들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신축들, 이미 기축들 중에 신축들은 어떨까요? 희소성이 높아지죠.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축들은 희소성이 어떨까요?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점을 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도 주택은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하나 사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뭔가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 1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괜찮은 투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신축 아파트, 8억 미만의 신축 아파트 10개 단지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첫 번째,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입니다. 24평 아파트가 지금 현재 7억 2천에 있습니다. 물론 저층 물건이라서 가격선이 이 정도가 있지만 평면도로 본다면 타워형이라 7억 2천이에요. 판상형 구조는 7억 후반대부터 있습니다. 하지만 이 7억 2천 물건 또한도 가격 조정까지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물건을 7억 정도에 산다면 어떨까요? 이 단지의 정고점은 10억이었고요. 8, 9억대에서도 거래가 7건이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4년차, 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라 이제 손바뀜이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노원 센트럴 프로주 주변에 뭐가 있나요? 대부분 다 신속통합기획 포함해서 상계 1구역, 2구역, 5구역, 3구역 전부 다 주변이 다 재개발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24평이 공급이 된다. 얼마에 공급이 될까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미 5억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분양은 8억 후반 혹은 9억 이상에도 분양을 할 수가 있는 단지들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24평 아파트들입니다. 그런 곳에 먼저 좋은 자리에 입지해 있는 이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 7억 2천대 가격 어떤가요?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세가 또한도 4억 후반에서 이제는 5억 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호재도 있죠. 뭐가 있죠? 동북선 호재가 있죠. 이런 곳이 바로 가격이 7억 2천 선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24평입니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는 공릉동에 위치하죠. 공릉동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입니다. 1300세대고 용적률 244%에 건폐율 17% 쓰고 있는 이 단지 3룸 화장실 2개 구조는 이 전 단지인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의 이 포베이보다는 안 좋은 구조죠. 과거 평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3베이의 평면을 가진 이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억 8천대에 있습니다.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금액대에 있지만 어쨌든 동호수가 괜찮은 단지가 지금 7억 8천에 나와 있고 굉장히 큰 숲세권에 위치하죠.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이 산책로가 너무 좋고요. 경춘선 숲길이 인접하고 바로 위에 대형 병원이 있고 주변 학교들이 많아서 굉장히 인프라가 훌륭한 곳입니다. 하지만 호재가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선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곳인데 앞으로 신축이 많이 탄생하지 못할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프라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적으로 훌륭한 단지가 바로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보문 파크뷰자입니다. 보문 파크뷰자의 21평형이 7억 초반에 있습니다. 물론 중고층에 괜찮은 단지가 7억 6천 선에도 있지만 이 7억 4천 선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죠. 물론 평면은 아쉽습니다. 왜냐? 24평이 아니라서 3룸이 아니고 화장실도 하나입니다. 화장실 하나지만 물론 샤워실까지 있는 이 단지 그래도 1인 가구나 신혼 처음을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단지입니다. 여기는 도심 접근성이 너무 좋고 신설동역이랑 6호선이랑 보문역을 이용했을 때 모든 역들을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단지긴 합니다. 약간 구릉진 곳에 위치하긴 하지만 충분히 커뮤니티가 훌륭하고 여기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지닌 단지, 내부 조경도 매우 훌륭한 단지, 그리고 단지 내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조망도 훌륭한 단지가 바로 보문 파크뷰자입니다. 그리고 도심권 내에서 앞으로 이 정도 평형대를 이 정도 분양가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심 내는 더 못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단지라 생각돼서 담아본 보문 파크뷰자입니다. 여기는 과거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8, 9억 선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단지입니다. 그랬던 단지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6억 초중반까지 갔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서 지금 7억 초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7억 초반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기도 했죠. 여기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만약에 1인 가구 중에 나는 광화문 을지로 쪽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고소득층인데 뭔가 아파트 단지를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감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단지가 바로 보문 파크뷰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임장 가보시면 좋을 만한 단지라 담아봤어요.
자, 네 번째 단지는 바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번 9억 미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30평대가 9억에 있어서 소개드렸던 단지입니다. 24평형이 7억 8천, 8억이 안 되는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평면을 보시면 굉장히 훌륭하죠. 왜냐? 3룸에 화장실 2개, 네, 전형적인 한국인이 좋아하는 평면도죠. 네, 이 포베이 단지가 지금 7억 8천대에 있는데 여기 전고점 얼마였을까요?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7억 5천 선이었습니다. 여기가 9억 10억대에서도 거래가 있었던 단지예요. 이게 지금 현재 20%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 금액선에 있죠. 여기는 지금 이제 5년차 아파트고 용적률 280%에 건폐율 24%를 쓰고 있는 단지입니다. 여기에 호재는 뭘까요? 맞습니다. 월계역 인근에 동북선이 일단 놓여지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아래쪽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인프라를 도보생활권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8억 미만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훌륭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단지 기름뉴타운 11단지 골드니스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399세대에 5년차, 6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이 7억 8천대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입주물이 7억 8천대에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도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거래가 전세 4억 8천, 5억 선에 거래됐고 이제는 이 물건까지 거래가 되고 나면 5억 초중반 선에 나올 만한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도 전형적인 3베이의 3룸 화장실 2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과거에 얼마까지 올랐었을까요? 8, 9억 선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가 쭉 조정을 받아서 7억 초반 선이 오니까 거래가 다시금 일어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단지가 지금 7억 8천대에 있는 이런 매물, 여러분들 임장 가서 보시고 신혼생활하면서 너무 거주하기 괜찮은 단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정도 조절도 해보시면서 관심 가지면 너무 좋을 만한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단지 바로 백년산 파크자입니다. 이 백년산 시리즈는 파크자이뿐만 아니라 파크자이 힐스 그리고 제가 이편한 세상을 같이 넣어봤습니다. 왜냐? 시세 트래킹을 같이 하면서 봐주시면 좋기 때문에 같이 넣었어요. 백년산 파크자이는 지금 21평이 6억 4천 매물이 있습니다. 물론 21평은 아까 보문 파크뷰자이랑 똑같은 평면도를 가지고 있죠. 3룸이 아니라 2룸에 지금 여기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과거 정고점은 7억 5천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6억 초반까지 왔다가 6억 초반선에서 다시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 정도 지지선을 두고 7억 호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단지. 이 단지의 24평 아파트는 얼마까지 있을까요?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요 정도 24평 아파트 가격선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과거에 8, 9억 선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가격선이 조정을 받아서 7억 중후반대가 오니까 다시금 매수가 많이 붙어서 지금은 호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의 금액대에서도 계속 거래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단지라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에 전세가 또한도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전세 물건이 다 소진돼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많이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변에 호재들을 간접적으로 같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의 기대감 또한 충분히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신축이 앞으로 더 탄생하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보다는 한참 비싼 가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만한 단지가 바로 이쪽 백년산 시리즈이죠. 백년산 파크자이 말고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 게 바로 옆 단지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입니다. 여기는 이제 7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라 초신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축에는 속하는 그런 아파트죠. 아까 단지보다는 조금 더 대형 단지인 963세대 단지가 과거 정고점은 1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조정을 받아서 7억 초반까지 갔다가 7억 초반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은 7억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억 8천대에 있는 이 단지 아파트 가격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11년, 12년 차에 접어드는 힐스테이트 1, 2, 3차의 이 동평형대 가격들 또한 6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다 소진되고 지금은 7억 초반대 물건들 또한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신축인 이 아파트 단지는 바로 옆에 응암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물론 구릉지긴 하지만 역세권 예정지에 인접하기도 하고 바로 인근 맞은편에는 사립초들도 위치하고 있어서 그 사립초를 보내는 어머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기도 해서 괜찮은 단지라 보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가장 가성비적으로 그리고 가격선에서 우수한 단지라 판단돼서 넣어본 단지가 바로 이편한 세상 백년산입니다. 이 단지는 바로 23평 아파트가
7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 중에 가장 구릉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면도 우수하고 초신축인 이 아파트가 왜 이 가격선에 있을까요? 첫 번째, 비과세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과세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지금 이제 2년차가 지나서 3년차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급매물이 지금 7억 선에 있고 저층도 7억 2천 선에 있어서 이 정도 매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6억 후반이나 7억 선에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 생각합니다. 왜냐? 이곳에 지금 전세가가 5억 초반에 육박하고 있고 주변의 전세 물건 또한도 다 소진돼 가고 있어서 전세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분양들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의 분양가가 싸지 않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편한 세상 백년사는 가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는 해모로랑 SK뷰 아이파크랑 맞닿아 있습니다. 이 백년산 시리즈 중에 가장 시세를 주도하는 거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이 주변에선 가장 평지에 대단지에 조경이 매우 훌륭하고 그나마 역세권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생활권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의 초신축인데 이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억 후반부터 9억 초반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 이 편한 백년산은 지금 현재 7억 매물이 있는 거죠. 요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같은 생활권에 인접한 그리고 상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엄청 크지 않은 선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금액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한 백년산을 같이 찝어봤고요. 파크저이와 힐스 1, 2, 3차의 가격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지들은 브랜드적인 선호도도 우수했고 조경도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역세권이 아닌 걸 제외하고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긴 역세권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버스 생활권을 봐야 됩니다. 버스로 바로 위쪽으로는 녹번역 이동할 수 있게 용이하게 갈 수 있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홍대 입구까지 이동하는 노선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세전력, 응암역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마을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선 멀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는 신혼부부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향후에는 역세권 예정지기도 하죠. 바로 여기 위쪽에 이 힐스 4차나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요 라인에 지금 서부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도 역세권으로 5분, 7분, 10분 내에는 주파가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해 있죠. 향후의 호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호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아래 충암초나 명지초 같은 경우는 사립초라서 이 사립초를 보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홈온포레스트 같은 경우가 가장 최인접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높긴 하지만 여긴 8억 미만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미 시세가 한참 올라 있어서 평당가가 약 3,600만원 선에 육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지금 선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힐스 4차나 파크자이 그리고 이편한 백년산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 지어 가지고 한번 묶어서 봐주시면 충분히 좋을 만한 단지라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단지 그리고 가격대가 굉장히 훌륭한 단지 바로 응암 효성 해링턴입니다. 여기는 6년차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초신축 단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단지 중에 가격이 너무 훌륭해서 본 단지입니다. 7억 미만이 있습니다. 6억 9천짜리가 있어요. 이 6억 9천짜리는 과거 정고점은 8억 선상에서도 거래가 충분히 많이 일어났던 단지가 쭉 빠져서 6억 중후반이 오니까 거래가 다시 일어났고 이게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호가가 6억 후반에서 7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대도 굉장히 훌륭한 금액대라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 또한도 호재도 있고 주변에 신축 입주도 있고 주변에 신축 분양들이 이 정도 금액 선상에서 분양할 수가 없는 곳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한도 3룸에 화장실 2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평면도도 뭐 양호하죠. 양호한 이 단지가 여기는 24평뿐만 아니라 30평대 매물도 8억 미만이 있습니다. 30평대 매물 같은 경우도 지금 7억 9천 8억에 위치해 있는데 여긴 정고점이 9억 5천을 넘었던 단지예요. 8, 9억 선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이 단지에 지금 8억 매물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3베이 아파트도 한번 보고 타워형 아파트도 한번 보면서 두 가지 평면도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24평과 30평의 같은 동평면도 기준에서 방 크기와 거실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면서 과연 주인이 살면서 집 관리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면서 이 가격선이 괜찮은 가격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한번 알아보신다면
얼마나 큰 경험치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녀보신다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이기 때문에 담아본 단지 응암역 효성 해링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꼭 임장 가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단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분양권이에요. 역촌 1구역을 재건축한 역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입니다. 센트레빌은 동부건설에서 지은 거죠. 동부건설에서 지은 시그니처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아스테리움을 적용한 아파트입니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올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아서 들어가 보진 못하지만 주변을 가보면 이미 너무 잘 지어지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도색도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죠. 근데 이런 단지가 24평 아파트가 지금 6억 8천에 있어요. 동호수도 훌륭합니다. 저층 1층 매물도 아니고 7층 매물이 프리미엄 4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매물 또한도 프리미엄 7천짜리가 있어요. 이런 매물들을 한 번 정도 조금 조절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 가능한 금액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한 번 정도 가보면서 분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이 정도 가격선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물건이라 생각돼서 담아봤습니다. 위치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스테리움은 여기, 그리고 융암 효성 해링턴이 여기입니다.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는 약간 구릉지긴 하지만 도보로 응암역이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역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연신내역입니다. 연신내역으로 바로 이어주는 도로가 연서로입니다. 연서로와 이 가련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2030 서울플랜과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상업지의 확충입니다. 서부권 내에서도 상업지의 확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한 상업지의 확충입니다. 그리고 신규 역세권이 예정될 수 있는 곳들에서의 상업지의 확충이고 그 상업지의 확충과 맞물려서 도로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도로교통을 기준으로 하는 버스 생활권 또한도 묶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아스테리움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서 멀긴 하지만 가련로와 연서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연신내역으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25분 내로 진입이 가능한데 버스를 이용했을 때 앞으로 더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15분 내로 18분 내로 이용 가능한 그런 마을버스가 노선 또한 추가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보로 이동해서 요 라인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면 연신내역까지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생활권을 편히 이용 가능하겠죠. 그런 곳에 탄생하는 이 신축 아파트, 연접하는 생활권이 현재는 주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나아짐으로써 여기 주변 또한도 상권부터 생활권 자체가 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줘야 될 바로 그 아파트가 이 아스테리움과 응암 효성 해링턴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도 같이 한번 묶어서 체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본 단지들이 지도상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 동북선을 따라서 쭉 위쪽에 있는 이 마지막 바로 여기가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를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바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아래쪽으로 여기 상계역에 여기 동북선이 들어서게 됩니다. 상계역에 동북선이 들어서게 되면 대략 도보로 한 15분 선상에 동북선도 이용 가능하고 게다가 역세권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여기는 바로 상계 5구역, 2구역, 1구역 그리고 상계 3구역까지 이 라인은 전부 다 상계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뒤편으로는 전부 다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장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거든요. 너무 낙후돼서. 그런데 이런 곳들의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24평 아파트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노원구의 신축 선호도는 높은데 반해 공급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라서 아마도 충분히 완판이 가능한 단지들이 이 라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향후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큰 호재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충분히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생각돼서 넣어본 곳이 바로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저곳이고요. 추가로 어디 있었죠? 네, 기름 11단지 있었습니다. 기름 11단지는 바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가런초를 바로 끼고 있고 여기에 바로 뭐 있죠? 아래쪽에
기름 5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름 5구역 지금 조합 설립되어 있어서 여기도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신축으로 새롭게 탄생했을 때 간접적으로 얘한테 호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1억 미만으로 구입 가능한 아파트 시리즈 얘기할 때 같이 담았던 게 바로 여기 기름 뉴타운 대시양 경남 아너스빌이었습니다. 얘네보다는 훨씬 더 신축 단지로서 선호도도 높고 학군으로서도 여기 위쪽 학군과 근접해서 같은 호재를 받는 지역이 바로 기름 뉴타운에서 여기 11단지 골든힐스 아파트입니다. 신축으로서도 가격대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라서 같이 넣어봤고요. 추가로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월계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죠. 월계역 바로 이 전역이 광운대역인데 광운대역에는 개발 계획이 많죠. 그 개발 계획의 간접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는 신축 아파트가 바로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여기는 동북선 예정지기도 해요. 그래서 동북선이 새롭게 생기게 되면 뭐 도보 5분 내로 이동 가능한 이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넣어본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은평구로 넘어와서 볼게요. 은평구에서 아까 같이 담아서 봤던 단지가 바로 이 백년산 시리즈입니다. 가격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단지들 보면 임장하실 때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단지들의 특장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준신축까지 열어놓고 봐야겠어 라고 한다면 백년산 1, 2, 3차 시리즈도 지금 가격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단지들도 같이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신축들의 가격을 한번 같이 평가를 해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는 이 아이파크 SK뷰 아이파크가 도보생활권으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으로서 SK뷰 아이파크가 시세를 리딩한 단지입니다. 물론 여기 은평구에서는 6호선 라인이 아니라 3호선 라인이 대장아파트로서 입지가 훨씬 두텁죠. 두터운데 여기는 이미 가격선이 평당 3,600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선에 8억 미만에서 찾기에는 너무 작은 평형대밖에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형대의 물건을 볼 게 아니라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혹은 내가 가져가면서 향후에 한 번 더 팔기 좋은 그런 물건으로서의 평형대는 아무래도 20평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센트럴뷰 아스테일름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고 응암 효성 힐링턴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 주택이 봐야 되는 건 바로 은평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은평로와 위쪽으로 이어지는 응암역에서 여기 위쪽으로 이어지는 연서로, 그리고 이 아스텔리움에서 두 블럭 아래로 이어지는 이 가련로입니다. 가련로를 쭉 따라서 끝까지 이동하면 가련 1구역과 이어지게 되고요. 연서로와 이 은평로 사이에 위치한 이 대단지, 여기 지금 지어진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로 지어지는 대조 1구역입니다. 이 대조 1구역은 지금 현재 시공이 좀 멈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진행돼서 새롭게 분양을 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조합원들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 최근에 이런 시공사 이슈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거의 1억에서 1억 5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원래 최초에는 일반 분양가 2,500에서 2,700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마 3,000선이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3,000선이 넘어가면 신축 아파트 24평이 거의 8억 후반 9억 선에서 혹은 9억 중반까지도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억 중반에 분양하면 분양이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불광역도 역세권이고 바로 위쪽에 연신내역도 인접해 있는데 학교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바로 여기 대조 1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단지인데 지금 당장에 여러 이슈들 때문에 중간에 멈춰 있긴 해도 아무래도 일반 분양을 하면 충분히 인기가 좋을 만한 단지들이 주변에 있다. 주변에 있고, 그런 신축 단지들이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그런 데가 분양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과거에 있는 기축의 신축 단지들은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가 좀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묶어서 판단해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 말고도 5년차 미만 혹은 7년차 미만 신축 아파트 단지들 중에 8억 미만 단지들 아직 더 있습니다. 헌데 지금의 가격선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단지들만 담은 것이라서 제가 보여드린 단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8억 미만 아파트 꼭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누구만 봐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나 봐야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물건,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가진 물건, 이 정도의 입지의 물건이 이 정도의 가격이면 팔리는구나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 뭐 떨어진다, 뭐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뭐 주택 부동산 PF 때문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도 결국에 필요한 사람은 삽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시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리는 결론. 선택이 어려울 뿐 물건은 많습니다. 이건 항상 드릴 말씀이죠.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아요.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어려우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개 단지부터라도 하나하나 빨리 가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회생활권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빨리 한번 가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상품인지 한 번 더 분석하시고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빨리 분석하셔서 선택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격대의 물건들을 열심히 비교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십시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나요? 지금 빨리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많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을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는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지금 직장인이랑 사업자들 모임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어떤 상품을 권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같이 끌어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교류하면서 저 또한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더 공부하고 배우고 있고 처음 투자하는 분들의 그런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저보다 투자를 더 잘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더 잘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체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은 필수입니다. 그 선택을 너무 유보하지 말고 배움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임장도 한번 가보시면서 가보신 뒤에 그런 후기들을 저희 댓글에 남겨주신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신 분께는 열정을 다해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